연휴 이후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속초시가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을 4단계로 높였습니다. 동해안 시군들도 방역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에 필리핀의 기업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1억 달러의 직접 투자를 신고했습니다. 외국인 투자 신고는 지난 2016년 이후 5년 만입니다. 동해안에 신규 화력발전소가 잇따라 들어서면서 환경단체의 반대 목소리가 높습니다. 탄소 중립 정책과 맞지 않는 데다 주민들만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내에 인공신장실을 운영하는 병원이 적어 혈액 투석 환자들이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상당수 환자들이 원정 치료를 받고 있는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속초시가 추석 연휴 이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올렸습니다. 사적 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 등이 더 강화됐는데요. 현장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속초시 교동 먹거리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지난 주말까지만 해도 밤 8시 후에도 시민과 관광객들로 곳곳이 붐볐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작된 오늘은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곳곳이 한산한 모습입니다. 이달 들어 속초시의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168명이 발생했는데요. 전체 누적 확진자의 30%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최근 확산세가 거셉니다. 거리두기 4단계는 다음 달 3일까지 일주일 동안 유지됩니다. 사적 모임 인원은 저녁 6시 이후 2명으로 제한되고 유흥시설 운영은 금지됩니다. 또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 시설은 밤 10시 이후에는 운영할 수 없고 숙박시설도 정객실의 3분의 2만 손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 타격이 불가피한 상인들은 이번 거리두기 격상으로 확산세가 빨리 잦아들길 바라고 있습니다. 4단계로 격상이 돼서 조금 소상공인들이 조금 더 힘든 시기를 겪겠지만 그래도 원상태로 회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4단계 기간 동안 학교 대면 수업도 일부 제한됩니다. 등교 인원은 초등학교 3학년 이상 학생들은 절반만, 중학교는 3분의 2만 대면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초등학교 1, 2학년과 유치원, 특수학교 학생은 평소처럼 등교하면 됩니다. 저같이 이제 집에서 이제 아이들 이제 봐주는 부모님은 상관이 없는데 이제 뭐 직장 다니시는 부모님들은 아무래도 좀 걱정이 많으시겠죠. 속초시는 거리두기 4단계를 짧고 굵게 운영하겠다고 밝혔지만 확산세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을 경우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속초 먹거리촌에서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추석 연휴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속초 이외에도 동해안 시군마다 방역 대책 마련에 한창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5명 넘게 확진자가 발생한 강릉시는 방역의 고삐를 바짝 쥐고 있고 삼척시는 선제적으로 거리두기를 3단계로 높였습니다. 이어서 홍한표 기자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강릉 지역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37명 발생했습니다. 하루 평균 5명이 넘는 건데 추석 연휴 다른 지역과의 왕래가 늘어나면서 가족 접촉자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에 접촉을 해서 그 접촉자로 해서 저희 강릉에 이제 넘어오는 동선 혹은 이제 아니면은 이제 확진됐다고 연락이 와서 그 가족들이 검사를 해서 양성 반응이 나오는 경우가 지금의 주된 확진자가 늘어나는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척시도 추석 연휴 이후 수도권 방문에 따른 확진자가 늘어나고 대학교 대면 수업에 따른 다른 지역 인구가 유입하자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다음 달 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올렸습니다. 시민들의 불안 심리가 높아짐에 따라 감염 확산 사전 차단을 위해 단계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단계 격상에 따른 점검 시에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강릉과 삼척 이외에도 춘천과 원주, 동해, 인제에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고 있는데 사적 모임은 백신 접종 미완료자는 4명까지, 완료자를 포함하면 최대 8명까지만 허용됩니다. 또 유흥시설 6종과 노래 연습장, 목욕장, 수영장은 밤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고
숙박업소는 전 객실의 4분의 3만 손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페와 식당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허용됨에 따라 오랜 시간 코로나에 지쳐온 자영업자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는 걸로 지금 많은 문의와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외식업 관계자분들도 방역이나 소독, 환기에 지금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으니 하루빨리 영업시간 다시 정상화되길 바랍니다. 추석 연휴 닷새 동안 177명의 확진자가 쏟아진 강원 지역은 연휴 이후 확산세가 거듭되면서 나흘 동안 186명으로 늘어나 하루 평균 46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강원 지역에는 오후 6시 기준으로 원주 5명, 강릉, 평창 각각 3명 등 모두 20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직접 투자 1억 달러가 신고됐습니다. 동해안권 경자구역청은 망상 1지구의 주거와 상업, 리조트 등의 복합 개발 사업 투자 참여 의사를 밝혔던 필리핀의 LCS그룹이 지난 23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1억 달러 신고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말 투자 양해각서 이행에 따라 LCS그룹 측이 조만간 국내 은행으로 100만 달러를 송금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동해안권 경자구역에서는 2016년 중국계 기업이 옥계지구에 3천만 달러 규모의 외국인 투자금을 신고했다가 투자를 철회한 사례가 있습니다. 속초 영랑호 일대를 산책 중이던 20대 남녀가 흉기에 찔려 다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속초경찰서는 어젯밤 11시 40분쯤 영랑호에서 산책 중이던 20대 남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목과 손목 부위를 크게 다치게 한 속초시 동명동의 30대 남성을 특수상해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범인의 정신 이상 여부를 조사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원 동해안의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 공사가 진척되는 가운데 환경단체의 반대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환경은 물론 정책적으로도 문제가 있어 주민들만 피해를 떠안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강릉 안인 화력발전소의 공정률은 77%, 삼척 화력발전소는 4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사 과정에 문제가 없다면 강릉 안인은 2023년, 삼척 화력은 2024년에 모든 발전 설비가 완공될 예정입니다. 발전소 건설 공사가 진척되고 있지만 환경단체들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먼지 날림과 소음 발생, 대기 오염 등 환경적인 피해는 물론 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건강 피해가 우려된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과 대기오염 물질, 중금속 배출 등 각종 문제의 원인이 될 것이다. 득보다 실이 많은 석탄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보다 지금 중단하는 것이 정책적으로도 신규 석탄 발전소를 늘리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204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현재보다 3,440만 톤 이상 줄인다는 탄소 중립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강릉 안인과 삼척 화력이 가동되면 연간 2,800만 톤의 온실가스가 추가로 배출돼 탄소 중립 실현이 가능하겠냐는 겁니다. 배출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정도가 될 거고요. 이를 어떻게 대체 넷제로로 만든다는 것인지 좀 모니터링과 이제 지자체 차원에서의 약간 관심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전력 생산에 따른 혜택은 수도권이 보고 강원도는 피해만 본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전력 소비량 대비 전력 발전량을 의미하는 전력 자립도는 175%. 이미 전력이 초과 생산되고 있지만 남는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 강원도에 신규 발전소를 짓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전기를 보내는 송전솔로도 추가 설치하면서 주민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는다고 지적합니다. 신규 석탄 발전소의 건설 중단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지만 불가피할 경우 발전 사업자 지정을 철회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률안이 지난해 발의돼 백지화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태백 지역에서 인공 신장실을 운영하는 병원이 곧 문을 닫을 거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최근 혈액 투석 환자들이 대책 마련을 호소해왔습니다. 급기야 태백시가 나서 급한 불을 껐지만 문제는 다른 지역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장이 좋지 않아 15년째 혈액투석을 받는 김옥자 씨. 김 씨는 얼마 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투석하러 다니는 병원이 다음 달 문을 닫게 됐다는 겁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정말 사람들 입안도 다 흐르고 여기저기 다 알아보고 했는데 뭐 순번 대기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상태고. 태백 지역에 혈액투석을 할 수 있게 인공신장실이 있는 병원은 단 2곳. 이 가운데 한 곳이 문을 닫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인공신장실이 있는 나머지 병원 한 곳도 수용 인원을 넘어 이들은 발을 동동 굴러야 했습니다. 한 명의 환자가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4시간씩 투석을 하기 때문에 하루에 병상 1개당 환자 2명만 이용할 수 있어 병상을 늘리지 않는 한 모든 환자를 수용하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외부에 또 받아주지도 않아요. 외부 환자들을. 갈 데가 없으니까 우리가 지에 가서 다 눕는다 그랬어. 투석 안 받으면 다 죽자니까 우리는. 다행히 태백 씨가 긴급히 나서 문을 닫는 병원을 맡을 운영자를 찾게 돼 일단 급한 불은 끈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 공백이 좀 생길 뻔했는데 즉각적으로 인계해서 병원이 이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좀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이 태백 지역의 일만은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도내에 인공신장실이 마련된 곳은 18개 시군 가운데 12개 지자체. 모두 32개 병원에 인공신장실이 있는데 12개 병원은 이번 태백 사례와 같은 의원급 소규모 병원입니다. 원장이 병원 문을 닫겠다고 하면 환자들은 갈 곳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나마도 정선과 고성, 양양, 평창, 화천, 인제 등 6개 지역에는 인공신장실이 있는 병원이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혈액투석 환자들은 다른 지역을 찾아가는 원정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부족한 의료시설, 있던 것마저 없어지면 어쩌나 환자들은 오늘도 마음 졸이며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원주 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들이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특별 공급된 아파트를 팔아 74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정작 본인은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이런 직원이 400명이 넘습니다. 혁신도시형 재테크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이 원주에 정착할 수 있도록 특별 공급된 아파트는 약 1,400세대. 이 가운데 84채는 당첨이 되자마자 분양권 상태로 팔렸고 입주 후에도 157채가 팔렸습니다. 전세나 월세를 준 세대도 119채에 달합니다. 특별 공급된 4채 중 1채는 직원들이 살지 않는 겁니다. 이들이 특별 공급 아파트를 팔아 얻은 시세 차익은 74억 원에 달합니다. 분양가는 한 2억 4천 그 선에서 분양을 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는 한 5억, 전세가는 한 3억 5천에서 6천. 그런데 이보다 황당한 건 살라고 준 아파트는 팔거나 임대를 줘놓고 본인은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기숙사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특별 공급 아파트를 받고도 기숙사에 거주하는 직원이 141명과 140명에 달하고 대한석탄공사는 10명으로 기숙사 거주자 3명 중 1명이 특공 당첨자입니다. 국감 자료로 확인 가능한 10개 기관에서만 모두 421명으로 전국 혁신도시 가운데 2번째로 많았습니다. 아파트를 특별 공급받고 또 기숙사에 들어가는 혁신도시형 재테크인 셈입니다. 특별 공급받은 아파트를 전매한 사람은 사택에 입주할 수 없도록 한 국토부 지침이 있지만 당첨 사실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 공급 기회가 아예 없었던 신규 직원들을 위한 기숙사에 입주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청년들의 기회를 빼앗아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기숙사에 입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의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한 아파트 특별 공급이 재테크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다음 달도 양양공항 김포 노선 운항 중단이 이어집니다. 플라이 강원은 이달에 이어 다음 달도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주 4회 운항하는 양양 김포 노선을 전체 18일 모두 운항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양양 제주 노선은 6일 운항하지 않기로 했으며 자세한 편명과 일정은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수수료 없이 환불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에서 수돗물을 정수하지 않고 그대로 마시는 가구가 강원도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인구주택 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에 따르면 전국에 수돗물을 끓이거나 정수하지 않고 그대로 마시는 가구는 25만여 가구이며 이 가운데 강원도에 가장 많은 4,800여 가구가 있고 3,900여 가구의 제주, 2,900여 가구의 충북이 뒤를 이었습니다. 또 수돗물을 끓여 마시는 가구는 강원도에 2만여 가구로 전국에서 제주와 경기도에 이어 세 번째로 적었고 수돗물을 정수해서 마시는 가구는 3만여 가구로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지난달 하순부터 한 달가량 진행된 강원 일자리 박람회에 3,000명 넘는 구직자들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일자리재단은 지난 2일 원주를 시작으로 춘천과 강릉, 홍천에서 펼쳐진 강원 일자리 박람회 오프라인 행사에 1,800명이 다녀갔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달 23일부터 진행된 온라인 교육에도 1,100명이 여러 강좌를 수료했습니다. 강원도 일자리재단은 박람회 기간 구인 구직 상황을 분석해 일자리 알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15회 강릉 장애인 인권영화제가 다음 달 1일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영화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다음 달 1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유튜브 채널 강릉 장애인 인권영화제에서 온라인 상영으로 진행됩니다. 장애인 버스 승차 거부, 부족한 편의시설 등 지역사회에서 사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시선과 이해를 주제로 한 4개 작품이 상영되고 관객과의 대화 등도 마련됩니다. 문화재청의 2022년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공모에 강릉 지역에서 5건이 선정됐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생생문화재 사업으로 강릉의 농악체험과 용현계곡과 용현사 석탑을 체험하는 명승에서 우리를 잇다 사업이 선정됐고 향교 서원 체험에는 강릉 향교에서 전통 유교 문화를 체험하는 사업이 뽑혔습니다. 또 강릉 대도호부 관아에서 강릉의 문화재와 야경을 즐기는 문화재 야행 사업을 비롯해 강릉 선교장에서의 고택 체험도 올랐습니다. 지역문화재 활용 사업은 지역 문화재에 담긴 의미와 가치를 찾아 주민과 관광객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를 주는 사업입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